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사, 특히 그 런던에서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직접 써봤다는 경험담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런던 소우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서요. 스콘이랑 찻값으로 한 35.9파운드 정도 나왔는데 이걸 뭐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딱 1초 만에 결제했다는 거예요.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그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가상카드, 이게 실제 상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다른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서는 바로 49.8839 테더 USDT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아, 테더. 그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테더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기존 카드랑 비교하면 뭐가 좋고 또 뭐가 좀 아쉬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기사를 보면 런던 찻집에서 애플페이에 등록해둔 레도페이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그 파운드와 결제 금액이 실시간 환율로 바로 테더로 바뀌어서 지갑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자망 이용 수수료 1%는 붙었다고 하지만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날 썼던 한국 신용카드랑 비교해보니 이게 훨씬 간편하고 저렴했다는 점이에요. 아, 왜 그렇죠? 그 신용카드는 보통 파운드에서 달러로 또 달러에서 원화로 이렇게 여러 번 환전이 되잖아요. 거기다 카드사 수수료 붙고 또 환전 마진까지 붙고. 네,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카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에서 바로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되니까 그 중간 단계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니까 나중에 환율 변동 걱정도 덜 수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거의 뭐 달러 기반 체크카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 레도페이라는 건 어디서 만든 건가요? 이건 홍콩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코인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방식이라서 뭐 신용 등급 같은 건 안 봐요. 오, 물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KYC라고 하죠. 신원 확인 절차, 이건 당연히 거쳐야 하고요. 어쨌든 코인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확실히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단점은 없었나요? 기사 보니까 코린이, 그러니까 코인 초보자한테는 시작이 꽤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가입 자체는 뭐 한 3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결제에 쓸 테더, USDT를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특히 한국 사용자 경우는요. 한국은 왜 더 복잡한가요? 규제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바로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일단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겼다가 다시 그 개인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또 거기서 최종적으로 레도페이 앱으로 보내야 하는 약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마다 수수료도 들겠네요. 네, 맞아요. 코인을 옮길 때마다 전송 수수료가 붙는데 이게 뭐 금액이랑 상관없이 보통 한 1달러 정도 들거든요. 이것도 좀 부담될 수 있죠. 게다가 지금은 한국 사용자는 레도페이 실물 카드는 아예 발급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정말요? 그건 왜 그렇죠? 아마 국내 금융당국에서 원화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나 뭐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걸 좀 우려해서 그런 규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런던에서의 결제 경험이 철저하게 코리아 패싱이었다, 이 지적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자 네트워크하고 애플페이만 있으면 다 되니까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간편 결제 회사들은 아예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레도페이 같은 이런 코인카드가 퍼지는 건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뭐 국내 신용카드사나 간편결제사, 피지사 같은 이런 레거시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비자, 애플, 그리고 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요. 왜죠? 이 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랑 사용자 기반 위에서 이걸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 기회를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자는 이런 코인카드 결제가 있을 때마다 1%씩 수수료를 챙기면서 뭐 주가도 이미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가 앞으로 새로운 캐시카우, 그러니까 핵심 수입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서요. 월가에서는 비자가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EPS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배당금도 계속 늘릴 걸로 보고 있고요. 와,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페이라는 아주 강력한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요. 메터 역시 인스타그램 같은 자사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는 빅테크 중 하나예요. 주가 상승률도 높았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뭐랄까 결제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하긴 한데 뭐 해외 여행 갈 때나 쓰는 약간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서비스로 남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기술 자체는 분명히 편리하고 비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인을 구하는 과정이 어렵다거나 또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큰 장벽이 있죠. 네,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당장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해외여행이나 어떤 특정 거래에서 좀 유용한 틈새,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비자나 애플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판 자체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카드는 해외 결제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걸 쓰는 게 아직 좀 어렵고 또 규제 문제도 있고 거기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잠재력도 크고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결제 옵션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존 금융질서에는 어떤 도전이 되는,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영토를 열어주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편리함과 비용 절감이라는 매력,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규제라던가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이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해외 결제 습관, 더 나아가서는 평소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